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장 일단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개파락을 했느냐, 어디까지 떨어져서 출발을 했느냐가 일단 오늘 잘 보셔야 될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부터 보자면은, 자, 보시면은 3월 27일 금요일날 나왔던 저점 부근에 바싹 갖다 붙었죠. 어제 27일 날 저점이 46,850원, 46850. 오늘 시초가가 47050. 그러니까 거의 시초가가 오늘 시가가 거의 저가에 붙어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강력한 매도세 출현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시초가가 뭐 어제 미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종가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거나 이랬다면은 몰랐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개파락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는 오늘 개파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어떤 단타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요런 매수세는 등장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 장중에 뭔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별일이 없다면은 오늘 시초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얘기, 삼성전자 오늘 양봉 마감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 높게 열어는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이 정도예요.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뭐 선물도 당연히 그렇고요. 선물도 보시면은 어제 저점이 225.15인데 오늘 저점 226.15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요 아래 꼬리 부분 여기서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아래 꼬리 부분이죠. 아래 꼬리 끝부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봉일 수 있지만 이거 오늘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양봉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이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긴 해야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있읍시다. 물론 뭐 저점 매수세 들어와서 양봉 나오면은 뭐 양봉 나오는 거지만 그럼 다행이지만 일단 시초가 모양 자체가 오늘 양봉 보여주겠다고 하는 시초가는 전반적으로 아니라는 거. 삼성전자하고 선물하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나 뭐 하여튼 모든 지수가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낫네. 코스닥은 조금 낮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시초가 자체가 너무 낮게 형성했기 때문에 좀 일단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등하려고 나온 시초가는 아니에요, 최소한. 장중 반등을 기대하는 시초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개파락 많이 했으니까 장중에 반등 기대해야지는 요런 생각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는 거, 요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장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반등할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장중에 더 이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삼성전자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뭘 보라는 얘기냐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안 그래도 누워 있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꼭 눈만 감으면 이런 주식 생각이 나고 요즘에 주식 꿈꾸고 그럽니다. 정말 기분이 더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일별 시세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대충 한 2월 말쯤부터 시작이 됐죠. 본격적인 하락이. 자, 여기 보시면 등락률 볼게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리고 좀 반등 주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3%, 그리고 10% 반등, 그리고 현재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한번 이게 일자별로 잠깐 본 이유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누웠다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선물 옵션 지수 코스피 지수는 투매가 나왔는데 이거 삼성전자는 사실 제대로 빠지지도 않았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이거 삼성전자는 어째 이번에 충격을 거의 안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일별 하락률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해도 너무 강해요. 어쨌든 뭐 지 아무리 동학개미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해도 일단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투기적인 자산일 뿐이에요. 뭐 삼성전자라고 안전자산 이런 게 아니죠. 삼성전자도 똑같은 주식인데 모든 주식이라면은 어쨌든 섬뜩한 투매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삼성전자 투매나 이런 흐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호가창도 보고 있고 뭐 차트도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한참일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전 종목이 하한가 출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한가는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뭐 하한가를 보기가 좀 쉬웠죠. 요즘 마이너스 15%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가총액 1등이었나 뭐 2등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삼성전자도 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까지도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지수나 시장이 그때보다 더 강하게 빠져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보시면은 금융위기보다 거센 외국인 매도, 외국인 더 팔 수도 있다. 당연히 더 팔 겁니다. 그때보단 더 팔 거예요. 분명히 그때보다 더 팔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아직 삼성전자가 아직 한참 남았구나. 예. 이거 아직 빠지려면 아직 바닥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 솔직히 좀 들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지금까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대 하락 본 적 없죠 아직까지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해집니다. 그런 거를 봐야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고, 주도주에 관련된 부분, 다음 만약에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났을 때 다음번에는 주식이 어떤 놈들이 핫할까? 그거를 좀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증권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저도 좀 거기에 좀 동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이 NC소프트하고 셀트리온입니다. NC소프트하고 셀트리온.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 제가 이런 회사들이 어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장 분석도 어려운데 솔직히 제가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맨날 개박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는 종목이라면은 다음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 다음번에 위기가 끝나고 나면 스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얘기죠.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늘 그래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폭발적인 시세를 준 친구들도 다 어떤 저점이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빠졌던 그 저점이 옛날 저점보다 더 높아졌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다음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주도주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그랬어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올랐던 그 종목들 옛날의 저점보다 IMF 저점보다 2003년 이때 저점이 훨씬 높아졌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미리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2011년까지 올랐던 종목들은 2008년 금융위기 저점이 옛날 저점보다 높아졌었고, 자 그런 식으로 수급을 놓고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더 모르겠어요. 뭐 기업이 뭐 박살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분석을 해요? 제가 뭐 신약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단순히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센 종목이 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저점 나오고 이번에 저점 높아졌고 심지어 낙폭 다 회복했어요. 이건 물론 코로나 이슈를 정면으로 이거는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보세요. 저점이 하나, 두 번, 세 번 높아졌어요. 이번 폭락에도 저점이 높아진 데다가 반등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미 코스피 지수를 치면은 뭐 여기 이미 하락하기 직전까지 내려온 거죠. 자, 코스피 지수 2200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락하기 직전에. 근데 셀트리온으로 보면 2200대에 온 거예요, 벌써. 가장 강하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게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NC소프트가 뭐 대충 게임 만드는 회사고 뭐 하는지는 대충 압니다만은 뭐 어떤 가치 분석 이런 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뭐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일단 시장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얘도 보세요. 저점 계속 꾸준히 높아집니다. 2018년 10월 그리고 여기 2019년 3월 계속 높아져요. 19년 6월
19년 12월 계속 저점 높아지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 높아졌다. 이번에 시장 개박살 났기 때문에 저점이 더 낮아졌어야 정상이지만 더 높아졌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최근 반등 나왔는데 반등이 거의 뭐 다 올라왔었다가 지금 조금 더 빠졌다.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한 2000 초반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00 초반대 위치 정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한 두어 번째로 강한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종목은요, 이렇게 강한 종목은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놔주시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초강력합니다. 초강력해. NC소프트,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수급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반등할 거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립니다. NC소프트 차트 모양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수급을 보세요. 자,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물론 삼성전자보다 수급이 뭐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적어도 외국인 쪽에 빨간불 들어와 있고 기관 쪽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개인 쪽은 파란불들이 많아요. 대충 봐도. 그죠? 대충 봐도 일단은 파란불이 많습니다. 개인 쪽에. 강한 종목은 당연히 개인들이 안 합니다.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가 없다. 셀트리온 봅시다. 셀트리온 개인이 샀을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절대 개인들은 비싼 종목 안 사죠. 보세요. 개인들요 다 파란색이에요. 셀트리온 다 파란색. 셀트리온 다 팔았어, 개인들이. 여기 주식 빠지기 전에 2월 초부터 해서 조금 개인들 매수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뒤로는 다 파란색입니다. 개인 다 파란색이에요. 가끔 빨간색 있지만 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보시면 셀트리온 이번에 외국인이 다 끌어올렸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끌어올린 겁니다. 이런 점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제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삼성전자 보시면 확연히 어쨌든 다릅니다. 개인만 빨간색이에요. 보셨죠? 2월 말쯤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2월 말쯤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 1억 2천만 주. 오늘 더 살 테니까 오늘도 더 늘어나겠죠. 보셨죠? 이런 게 이제 좀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러면서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 솔직히 확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종목이라면 여기 개인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여전히 너무 개인의 빨간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투매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튼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번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친구가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찾은 종목은 뭐 어쨌든 대충 뭐 전 대형주 좋아하니까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현재 어쨌든 가장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나온 종목이 셀트리온하고 아까 말씀드린 NC소프트, 이 정도가 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조금 약하고요. 카카오도 약한 편이고. 근데 보시면 위기가 온 것 치고는 어쨌든 이런 IT 종목들이 굉장히 적게 빠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집안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방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덜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카카오를 사라, NC소프트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그런 업종 쪽에, 그러니까 IT 업종이죠. IT 업종인데 반도체 말고 어떤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NC소프트 같은 이런 친구들은 일단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빠져나가더라도 적게 빠지고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다. 네이버, 뭐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나름 비대면이라고 하죠. 그거를 좋은 표현으로 뭐 비대면 기업들, 얘네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번에 위기가 끝나고 난다면은 어떤 반도체와 더불어서 차기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업종 지수로 봐도 그렇고요. 업종 지수로 봐도 그래요. 업종 지수로 봐도 지금 보시면 일단 코스닥 제약입니다.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 다 빠졌다가 다 올라왔어요. 다시 코스피 2200짜리로 올라왔어요. 다시 옛날에 강세 회복했고, 당연히 코스피 의약품은 그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런 것들 업종 지수 보셔도 대략적으로 앞으로 제약바이오하고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에는 이익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비대면 기업들, 얘네 친구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전통적인 업종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좋게 봐줄라 그래도 좋게 봐줄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철강주, 철강값이 수요가 없으니까 쌉니다. 그죠? 철강주도 좀 그렇고. 정유주, 화학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직격탄 맞았고. 자동차? 자동차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내수 경기가 확 좋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자동차는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주식 상황 보면은 수급이 안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솔직히 약간 좀 이 다음번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현대차 보세요. 일반 종목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매수가 안 들어와요. 매수가 안 들어와. 다음 차기 주도주로서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일단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뭐 현대 모비스 이런 것도 그렇고 기아차도 뭐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기아차는 반등 더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좀 뭐 세금도 깎아주고 내수 경기 활성화돼서 기름값도 싸니까 좀 좋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아직 일단 주식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조선주 당연히 뭐 별로겠죠. 조선주 기름값이 떨어지면 조선주 안 좋은 거고 건설주 뭐 저금리 이런 거 수혜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 옛날 우리나라 80년대처럼 아파트 짓는 데도 아니고 산유국의 엔지니어링 뭐 플랜트 설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산유국들이 돈이 없으니까 플랜트 설비 뭐 수주도 못 할 거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딱히 시클리컬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업종이라 보이는 친구들은 아무리 좋게 봐줄라 그래도 안타깝게 별로 좋게 봐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는 저금리인데 뭐 금융주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보이는 게 이제 그나마 제가 찾아냈다고 보이는 게 뭐 네이버 다음,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비대면 종목들하고 뭐 그런 것들. 차기 시장 주도주에 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오늘 시초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반등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잘 버텨봅시다.